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란 전쟁하는 집단이고 늑대 이하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국가라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란 국민의 폭력성을 거둬서 대외적으로 군대, 대내적으로는 경찰에게 폭력성을 맡겨놓은 것이다. 국가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서 적을 향해서 늑대의 폭발 직전의 야성을 가질 것이고 침략자에게 개처럼 꼬리를 내리고 흔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을 재산을 지켜낼 수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국가의 최종적인 권리와 책임의 당사자인 주권자나 국민은 어떻게 해야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헤드라인 몇 개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처럼 꼬리 흔들지 마라. 늑대와 같은 야성을 가지라. 라고 하고 있죠. 국민의 생명을 위협받을 때 언제나 대통령이 제일 앞에 있어야 한다. 문정부 국민보다 북지원 집착. 국가 아닌 민족 주도자 자처. 문정부 국가 차원의 역할에 대한 인식, 준비 전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자, 문화일보는 국가란 무엇인가의 저자이자 서강대 철학과 교수인 최진석 교수와의 대담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교수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맹렬한 군사적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대하 구걸하듯 북사과를 긍정평가한다든지 북입장 두둔한 간신들은 아연 실세갈 노릇이다 라는 것이고,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곳에 언제나 제일 앞에 대통령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옳은 지적이죠.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기도 하고요. 자, 국가란 무엇일까요? 국가란 국가란 무엇인 것인지 그리 복잡하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가는 납세자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배타적 집단이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폭력성을 전부 거둬서 국가가 관리하면서 국민 전체를 보호하게 된다. 대외적으로 관리할 때 군을 사용하고 대내적으로는 경찰을 사용한다. 군은 최종적으로 전쟁하는 조직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군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개처럼 꼬리를 흔들면 안 되고 늑대처럼 폭발 직전의 야성을 가지한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곳에는 언제나 제일 앞에 대통령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019년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걸로 학회에서 크게 주목받았던 우리 최 교수는 서강대 철학과 교수로서 이번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9월 28일 문화일보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보고를 받았으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깨어나서 우선 군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최병희 교수는 대통령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경비정을 보내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강력한 의지가 있음을 매우 호전적으로 천명히 한다면서 군 통수권자로서 해야 할 거칠고 맹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역할을 방기한 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통령이 책임 이행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스스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라고 비판하면서, 그는 대통령이 본인을 민족 지도자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어떤 감성적이고 심리적인 확신 상태에 빠져 혼란을 겪을 수 있다라면서, 그러나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는 국가 지도자이고 군 통수권자인 국가 지도자로서의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그는 청와대와 대통령이 북한을 두둔하느라 국민을 예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아연 실색할 일이다. 자, 혼란에 빠진 대통령과 간신들이 철없는 모습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 교수는 국가 레벨에서 자신이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고 최소한의 준비도 안 된 사람들 같다라는 지적이고, 최 교수는 서해 북한 한계에서 NLL 수사관은 우리 해군에 대해서 수색하지 말라는 북한의 적반하장식 발언에 대해서도 그 적반하장에 허둥대는 우리가 더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권력층이 마치 북한에 무슨 약점을 잡힌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면서 겁을 잔뜩 먹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서 군이 늑대와 같은 야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정상적인 국가라면 굴욕적인 태도를 인내나 관용이나 아량으로 정신 승리하지 않는다. 영토는 국가의 핵심 이익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배타성이라는 것입니다. 배타성은 배타적 통일성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고, 통일성은 대내적으로 적용되고 배타성은 대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배타성을 발휘하고 통일성을 유지하는 힘이 바로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집단이라고 해도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국가 안에서 폭력은 관리돼야 되고, 모든 사람이 폭력을 임의대로 사용하면 국가가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폭력성을 거두어서 국가가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국민의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되고 국가는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의 역할을 대통령과 군인을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제 생각입니다만, 국가가 최종적인 주인인 국민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주인인 대한민국 영토와 생명을, 재산을 지킬 완결성을 확보할 최종적인 방법은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의 상징이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면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국민이 주인으로서 필요한 행동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주인 노릇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기준을 따른 자가 아니라 기준의 생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기준은 항상 외부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고, 그것은 보편성, 객관성으로 무장해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자들은 그것이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이삿짐처럼 보인다라고 최진석 교수는 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꼬다난 보릿자루 같이 주인이 아니라 계획으로 산다는 것이고, 주인이 아니라 바로 머슴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란 국민에게 해로움을 끼친 애적을 향해서 폭력을 사용해서 외적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고, 국가가 대외적으로 폭력을 사용할 때 군대가 나서고 대내적으로는 경찰이 나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의 정부, 국가가 과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온전하게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외부적으로 끝없이 빈약하면서 내부적으로 국민을 철저하게 억압하고 탄압하고, 또한 세금을 끝없이 뜯어내고 마치 동네 골목대장이나 양아치처럼 강자에게는 비굴하고 그리고 또 약자에게는 폭력과 갈취를 서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또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고, 그 모든 악의 뿌리에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부정선거요.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는 자유 대한민국은 영원히 사라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좌우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로서 거짓으로 쌓은 탑은 결코 온전할 수 없다. 제 나라 국민의 목숨도 지켜내지 못하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악의 시발은 주인의 권리를 부정해버리는 부정선거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주인으로서 이 엄중한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 자신을 포함해서 각자 역할과 한계에 맞는 역할을 주문받고 있습니다. 자, 국가란 군대와 경찰로 폭력은 관리되고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최종적인 것은 결국 전쟁으로 나타나게 되고, 국가란 전쟁을 하는 집단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자부심과 역량은 최종적으로 군대로 표현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군 통수권자로서 권리와 의무가 대통령의 핵심적인 권리라고 할 수도 있겠고,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다른 나라의 선전포고도 할 수 있고 강화도 맺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목표는 단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국강병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전쟁을 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국가는 오직 부국강병만이 유일한 길이고, 그 중에서도 강병이 국가 존재의 최종 목적지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부국강병, 그 중에서 강병이 국가의 최종적인 목적지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북한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총격 피살을 당하고 불태워진 현실 앞에 국가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대통령이라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줬고, 책에서는 이것을 늑대와 같은 야성을 가지하는 군 통수권자 역할을
너무나도 잘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화일보에 기고한 최 교수가 지적한 바처럼 대통령은 당연히 가장 먼저 군사적 조치를 취해야 했었고, 그것도 호전적으로 천명히 하면서 군 통수권자로서 거칠고 맹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는 셈이라는 그의 지적은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국가는 납세자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그야말로 배타적 집단이죠. 국민 개개인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폭력성을 모두 거두어서 국가가 관리하면서 국민 전체를 보호하게 됩니다. 군은 최종적인 전쟁하는 조직이고, 그래서 군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적에게 개처럼 꼬리를 내려서도 흔들어서도 안 될 것이고, 늑대처럼 폭발 직전의 야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언제나 대통령이 제일 앞에 당연히 있어야 되고,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강력한 의지와 늑대와 같은 야성을 증명했어야 합니다. 했죠. 정상적인 국가라면 인내나 아량, 평화 구호에 이렇게 도취되어서 정신 승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영토수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핵심적인 가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이것을 게을리하거나 하지 않았을 때 국가를 이루는 진짜 주인인 개별 국민은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최종적인 주인으로서 국민은 각자 주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게을리하거나 주체적으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주인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고,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한 것만큼 객으로 머스름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